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역시 제일 관심 가지는 부분이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예, 오늘 4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9일 10일 전국 2031명을 한 조사가 있었고요. 오늘 발표된 MBS 월화 조사였습니다. 전국 1003명.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에서 7, 8일 조사한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고요. TBS 의뢰로 KSOI가 8월 6일 7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4개가 있습니다. NBS 윈지 KSOI 조사는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를 보인 조사입니다. 근데 민주당 적합도 이제 각사 말씀드릴게요. 오늘 MBS는 그 민주당 적합도 나왔는데 MBS는 이제 격주로 각 진영 적합도를 하죠. 오늘은 빠졌는데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33.1, 이낙연 21.8, 추미애 5.6, 박용진 6.7 이렇게 나왔고요. 윈지 조사에서는 이재명은 33.3, 이낙연 20.6, KSOI 조사에서는 이재명 31.4, 이낙연 19.8. 정리하자면 이제 각사 모두 민주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0초 선에 걸쳐 있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19.8에서 21.8, 20선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보수 국힘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면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윤석열 27.2, 홍준표 15.4, 유승민 11.4, 최재형 8.3 나왔고요. 윈지에서는 윤석열 24.3, 홍준표 17.3, 최재형 9.1, 유승민 10.2. KSOI 조사에서는 윤석열 30.5, 홍준표 13.6, 유승민 10.2, 최재형 5.3. 정리하자면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이제 KSOI 조사인데 30.5. 오마이뉴스와 이제 윈지 조사에서는 27.2, 24.3. 구간을 보자면 20 후반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이 이제 세 조사 모두 두 자릿수를 좀 찍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도 조사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빠졌다. 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보수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은 조금 빠지고 홍준표가 많이 올라왔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이 이낙연 후보가 빠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지난 주말에도 뭐 1강 1중에서 2강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낙연 그 대표가 올라왔던 힘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한동안 빠졌던 것은 이른바 TV 토론에서 이제 바지 발언이 이제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가 올라왔던 힘은 이른바 안정감, TV 토론 능력, 국정에 대한 현안 이런 것들이 이제 TV 토론에서 빛을 발하면서 장점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데서 기대감으로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재명 지사 바지 발언에 이제 연이어 이제 네거티브가 먹히는 거다라는 오판을 하면서 이서 백제 발언 등에서 계속적으로 1년의 네거티브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이른바 이낙연 대표의 뭐 정체성 장점을 가려버렸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과도하게 네거티브 할 상황이냐. 근데 이제 화룡점정이 어제 오늘 그 화제가 됐지만 서른 의원의 이제 경선 불복 시사 가능성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캠프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직면했던 점 이것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판 읽기에 좀 실패를 했다. 대응할 지점을 잘못 잡았다. 그런 데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상승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 조사 보면 거의 급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슬라이딩 탔는데 지금 굉장히 그 딥 임팩트 수준으로 지지율이 양상이 좀 꺾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동영 촉 시간에서 언급한 건데 지금 전화 배철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정치 전문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랐을 때 이게 통하는구나 해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됐는데 그러면 전략을 잘못 짰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야 된다 보고 일단 윤석열 후보가 빠졌다. 이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리스크가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뭐 뚜렷하게 활약상을 안 보였는데 올라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낙전 수입인 건데 예. 윤석열 후보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홍준표 의원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약간 이제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올라온 이런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은 야권에서 대안 없는 수준의 1위로 이제 독주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야권 지지층들, 강경 보수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대항마로서의 윤석열의 지위를 계속 이제 그 따라 붙어줬던 건데 과연 이게 실력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야권 후보들한테도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에서 한번 이제 겨뤄봤던 어떤 그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얘기되는 게 이제 일종의 태도 보수입니다. 이제 TK 지역이나 PK 지역 같이 이제 보수층의 표심이 굉장히 좀 강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처럼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좀 바르고 뭐 애국적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경한 발언을 보이는 최재형 후보한테도 어느 정도 좀 눈길이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분석하기로는 본인의 실수로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좀 결집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안 빠진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반문 진영. 반문 정세의 상징 자산이 아무래도 그 윤 총장에게 아직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조사에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전체 적합도 그리고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조정 내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저희 조사에서 가상 대결에서는 지난번보다 올랐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 문의가 오늘 많이 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진영 내에 아까 대표 주자로 있지만 이 상징 자산이 이제 물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TV 토론도 예고되어 있고 이제 나란히 서서 직접 비교가 가능한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신입생 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최재형 주목받고 있지만 또 하나 봐야 할 게 재수생 두 분,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도 만만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아까 세 기관 모두 나란히 10%를 기록했는데 본격적인 평가권에 들어간다라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도 구조적인, 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적합도 조사 말고 모든 후보들 다 해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적합도요. 예, 그걸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전체 적합도에서 보자면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예비후보 26.3, 이재명 25.9, 이낙연 전 대표 12.9, 최재형 6.1 나왔고요.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23, 윤석열 19, 이낙연 12. 그리고 나왔고 아경에서는 이재명 24.3, 윤석열 24.3. 이낙연 16.9, KSOI 조사에서는 윤석열 28.4, 이재명 28.3. 이제 보면은 ARS 방식 항상 자동 면접 방식 대별되는데 부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RS 조사에서도 전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가 뭐 0.4, 0.1 이 수준에서 거의 뭐 붙어 있다. 저기 이제 4주 전에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제 ARS도 우리가 붙어도 상당히 근접해 있다. 나왔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화조 면접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확실히 보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대 19 가상 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벌어지는데 이제 ARS 조사 방법에서도 둘 간의 차이가 거의 뭐 소수점 차이로 붙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이 앞서고 ARS는 윤석열이 앞서는 게 계속 지금까지 패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ARS 조사는 두 후보가 붙었고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에는 이재명이 훨씬 앞서갑니다. 이재명 캠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라는 게 이제 뭐 ARS에 비해서는 정치에 조금 관심이 덜한 계층의 표집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말하자면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국민 전체 여론에 그게 이제 좀 더 가깝다라고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만큼 최근에 소위 설화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진영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먹히는 이제 타격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조금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양자 대결을 하면 그만큼 윤석열 후보 쪽에 안 빠지느냐. 결국에는 뭐 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응집력,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야권의 대표 주자가 바뀌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충분한 그 실력을 검증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른 후보를 넣어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이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더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 이제 이 위험을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뭔가 한 칸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야권 성향의 지지층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조금 심해지면서 이재명, 이낙연의 비호감은 올라가고 지지율은 조금씩 두 사람 같이 좀 빠졌다. 뭐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세지면 국민의힘 지지율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다른 평론가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 사이에 지금 갈등 국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계점에 아슬아슬하게 달해 있는 수준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대표에 대한 탄핵 발언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두 개가 사실 뭐 저는 겹쳐지는 측면을 하나 본 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선 불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2년에 이제 후단협 일명 이제 후단협 사태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이제 내부 비토로 시작됐던 그 문제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영린으로 남아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왔을 때는 어쨌든 양쪽 진영에서도 좀 수습을 빨리 하고 싸움을 좀 멈출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이재명, 이낙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겠냐 물었는데 이재명 52.6, 이낙연 33.5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결선은 없다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시겠어요? 일단 뭐 하루하루가 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조금씩 쳐도 이제 말의 온도가 달라질 건데 그만큼 이제 근접해 있는데 결선 투표를 가능하는 그 주요 분석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이번 조사에서 보자면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지사가 52.6%였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50제명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40제명이 되었거든요. 이런 수준이 이렇게 좀 견조한 흐름으로 간다라면 이제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1라운드 표 깠을 때 또 이런 여론이 이제 실무화되고 확인이 된다라면 결선 투표의 가늠이 그 기류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그 조정 없는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탄탄하게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50%, 그 호남에서 40%, 호남에서 40%라면 이렇게 분점이 좀 균열이 간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면 이제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이제 TV 토론이 더해진다라면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라면 뭐 결선 투표 없이 1라운드에서 결정이 날 거다. 그런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이제 캠프에서 전략 수정을 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불확실한 그리고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좀 높다. 저는 이제 배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 좀 더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2차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5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모집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목표했던 200만 명, 최종 200만 명을 넘기는 건 당연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대 300만 명까지 목표를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을 합산한 표 수가 71만 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물이 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의 일반 지지층의 정서에 굉장히 그 경선 결과 강하게 연동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금의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게 될 거다. 여기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MBS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 그 적합도 나왔을 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를 보였거든요. 예. 그 이제 뭐 전화 면접에서 48, AR에서 50선에 이제 절반 수준에는 양 조사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첨언 드립니다. 예. 근데 아까 뭐 배 의원께서 첫 순회 경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만일 첫 순회 경선에서 이렇게 40% 중후반 혹은 50% 나오면 표가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개연성도 예. 뭐 저는 있다. 저도 봅니다. 예. 자,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하고 또 경선하고는 또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는 수동으로 내가 전화를 받는 거지만 여기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민주당 어플을 다운받거나 민주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죠. 경선 참여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이란 말이죠. 여론조사는 조금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선거인단 모집 인원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유권자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여론조사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거에 굉장히 근접하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에 참여한다는 거는 적극적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표심이 앞으로 결선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례로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돌풍을 봤을 때 결국 여론조사 수치만큼 그대로 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돌풍 관심 정도였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고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라든지 현재 그 패턴 흘러가는 양상을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